안녕하십니까, 오정훈입니다.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서밋인데요, 디젤 모델 중에서 최고급 모델입니다. 지프 랭글러의 윗 버전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SUV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칸 SUV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집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지프의 혈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온로드에서는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지프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차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차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4825, 1935, 그리고 1765mm이고요. 휠 베이스는 2925mm입니다. 상당히 덩치가 있는 크기죠. 특히 차 폭이 거의 2m에 가까운 1935mm를 차지하고 있어서 좁은 길을 갈 때는 운전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신에 실내에서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집 브랜드의 상징 7슬롯 그릴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바이제논 HID 헤드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LED 램프가 아니라 HID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간주행 등은 LED 램프고요. 지프의 DNA를 간직하고 있는 당당한 앞모습입니다. 옆모습입니다.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휠 아치를 보시죠. 원형이 아니죠. 원형이 아닌 사다리꼴 휠 아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프의 특징적인 디자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몇 개의 라인이 눈에 띄죠. 과하지 않은 단정하고 전통적인 스타일의 SUV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265-50R20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차체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제일 낮은 상태이고요. 자, 이제 제일 높은 수준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차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쑥쑥 차체 높이가 높아지고 있죠. 자, 에어 서스펜션에 에어가 작동하는 소리가 픽픽 하고 들리고요. 자, 오프로드 1 그리고 오프로드 2 최대 높이까지 차체 높이를 키웠습니다. 자, 서스펜션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서 차 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요 제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차체가 올라왔습니다. 지프 브랜드 배지가 차체 뒷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좌우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로 두 개의 테일 파이프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저런 선들은 지면과 수평을 이루면서 아주 견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도어를 열면 전동식 테일게이트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안쪽에 있고 12V 전원구, 그리고 테일게이트 작동 버튼, 그리고 이쪽에 보면 썸밋 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Don't hold back, 물러서지 마라. 지프의 브랜드 슬로건이죠. 뒷좌석입니다. 상당히 넓은 실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창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게 원터치로 내리는 게 아니군요. 손가락을 대고 있는 동안만 열립니다. 열리는데 그나마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차창이 열리는데요, 조금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네요. 스피커가 뒤쪽에 들어와 있고요. 자, 시트는 6대 4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트렁크 공간과 풀플랫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물을 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완전히 시트를 앞으로 고정하면 이 정도 등을 90도로 딱 세워서 앉게 되고요. 제일 뒤로 누이면 이 정도 자세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등받이에 기대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니까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지만 센터 터널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워낙 차체가 높아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차체 밑으로 뺐겠죠. 덕분에 센터 터널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공조 스위치가 뒷좌석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 USB
포트도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어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시트를 만들 수가 있네요. 냉풍 시트는 없습니다. 자, 지붕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스웨이드 가죽 느낌의 고급 재질을 사용을 해서 지붕을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뒷시트 위로도 선루프가 넓게 배치되어 있어서 실내로 쏟아지는 햇살을 뒷좌석에서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자리로 가시죠. 인테리어 잠깐 살펴보시죠. 스티어링 휠 안쪽으로 7인치 TFT LCD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심플하게 주행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보기도 편하고요. 다양한 주행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주행 중에는 굳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중요한 기능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은 좀 큰 듯 하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넘어가죠. 약 3.1회전, 3.2회전 정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신스 1941, 그랜드 체로키는 1992년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집 브랜드의 역사가 1941년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버튼 아래로는 음성인식, 음성명령 시스템이 있죠. FM 93.9, FM 93.9에 맞춥니다. 자, 이렇게 음성명령을 통해서 오디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는 8.4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터치를 통해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앱, 아주 많은 기능들을 앱으로 담아놨는데요. 운전석 시트, 히팅, 그리고 냉풍 시트, 송풍 기능, 그리고 패신저 시트에도 마찬가지고요. 프로젝션 매니저, 핸드폰과의 스마트폰 프로젝션 기능이 있죠. 미러링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메라 백업, 그리고 휠 히팅, 라디오, 미디어, 날씨, 에어컨 컨트롤이네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기능들 다 일일이 다 설정을 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커넥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이 안에서 직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밑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로젝션 매니저 기능을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죠. 없는 게 카메라 백업 시스템을 여기로 가져올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변속 레버 아래쪽으로 셀렉트 레인 기어가 있습니다. 셀렉트 레인 레버가 있죠. 셀렉트 레인 레버를 작동을 하게 되면 도로 상태에 맞춰서 사륜구동이 최적화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직접 움직이면서 기능을 마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3.0 디젤 서밋에는 모두 19개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9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는 하만카돈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리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에 담겨있는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볼륨을 좀 높여서 들으면 상당히 풍부한 음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체감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음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엔진 스톱은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네요. 자, 엔진 스톱 다시 엔진이 스톱이 됐죠.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 재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시동 일어나는 반응은 조금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좀 그 엔진 시동음이 들리고요. 약간의 진동도 느껴집니다. 엔진 스톱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이유는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죠. 잠깐이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굳이 엔진을 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연료 한 방울이라도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차의 연비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10.4km/L입니다. 1리터로 10.4km를 갑니다. 디젤 엔진이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연비를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차 2톤이 넘는 아주 거구죠.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한다는데 좀 더 큰 의미를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행 중 실제 연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면서 트립을 다시 눌렀는데요. 100km에 11.6L, 약 1대1이 좀 안 되네요. 연비에 집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에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륜구동 시스템을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 몸무게도 좀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온로드뿐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연비가 좀 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프로드 좀 다니고 하다 보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연비를 기대할 수는 없을 듯 한데요. 그래서 나는 연비가 좋은 차를 타야 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랜드 체로키는 좀 인연이 아니지 않을까, 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1, 5, 4, 7, 2, 0, 님에게 운행 문자 메시지. 승인 오후 1.0001 일시불 032011.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읽어주기도 하네요. 자, 주행 중에 운전자를 위해서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구간인데요. 자, 짧은 구간에서 가속을 해서 본선에 진입했습니다. 무게 2톤이 넘는 큰 덩치인데 짧은 구간에서 몰아치는 힘이 대단합니다. 자, 노면의 굴곡을 여유있게 받아내는 그런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아주 단단하게 하드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유있게 품어 안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좀 큰 듯 하고요, 많은 버튼들이 스티어링 휠에 올라와 있어서 운전하는 동안 거의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거의 모든 부분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고가 높죠. 차체가 높습니다. 게다가 시트 포지션도 제법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주변을 달리는 다른 승용차들보다는 확실히 높고, 그래서 시야를 멀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차가 약간 출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로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약간 부드러운 듯한 서스펜션이지만 또 노면이 거칠거나 그립을 확보하기 힘들거나 좀 더 악조건에서는 서스펜션이 좀 더 하드해집니다. 유럽, 특히 독일 차들이 보여주는 그런 하드한 서스펜션, 하드한 하체 세팅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메리칸 SUV, 미국의 고급 SUV의 또 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자,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그냥 밋밋하게 바닥까지 밟히는데 가속감 좋은데요. 쭉 미끄러지듯이 속도를 올리면서 가속에 지체가 없습니다. 레이디 얼럿 브레이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쭉 가속을 하다가 급하게 발을 딱 가속 페달에 떼면 급제동에 대비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딱 다음 브레이크 작동을 딱 준비를 하는 거죠. 좀 더 빠르고 강한 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밖에 이제 트레일러 진동 제어, 그리고 전자제어 전복 방지 시스템 등이 더해져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차의 안전, 차의 어떤 그 능동 안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잠깐 살펴보시죠. V6 3.0 디젤 엔진입니다. 250마력,
56.0kgm로 제법 강한 힘을 가진 차지요. 보어 스트로크가 83에 92, 롱 스트로크 엔진이 됩니다. 디젤 엔진에 적합한 그런 그 엔진 보어 스트로크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공차 중량 2465kg, 그리고 마력당 무게비 1마력이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약 9.86kg 정도로 이 정도 사이즈의 디젤 엔진 SUV로서는 괜찮은 무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스포티한 성능을 요구하는 차는 아니죠. 6, 7kg 미만의 5kg 미만의 마력당 무게비를 요구하는 차는 아니다. 9kg대의 마력당 무게비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 브랜드의 고급 SUV입니다. 온로드는 물론이고요, 오프로드에서 두루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춰야 하는 SUV다 라고 이 차의 성격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고급 모델이죠. 집의 대표 모델 랭글러라고 한다면 그랜 체로키는 랭글러보다 한 급 위에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랭글러를 타고 즐기던 이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혹은 좀 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택하게 되는 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랜 체로키죠. 쿼드라 드라이브 2 그리고 셀렉트레인으로 조합되는 구동 방식을 보면 이 차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게 4WD 로우 버튼입니다. 로우 모드를 갖춘 SUV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일단 정통 SUV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의 그 로우 기어가 달려 있죠. 그리고 차고 높낮이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 올라서서는 차고를 좀 더 끌어올려서 하체가 닿는 것을 피해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만큼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두루 겨냥한 그런 그 시스템, 그런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에 W10원,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요. 26550R10 사이즈의 타이어가 그 서스펜션과 궁합을 맞추면서 노면을 지탱을 해줍니다. 노면에서 차체를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 50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온로드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그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프로드 주행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렇게 광폭 타이어보다는 적당한 편평비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50 시리즈 미만으로 내려가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55, 60 시리즈로 넘어가기에는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을 깨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역시 50 시리즈 정도의 타이어가 이 차에는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좀 빨리 달려볼까요? 자, 고속으로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감은 아닙니다. 꾸준히 차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인데 고속 주행까지 충분히 커버를 해내고 있습니다. 자, 노면의 단차를 넘어갈 때 덜컹덜컹 거리는 타이어의 반응은 느껴지지만 그게 곧 바로 차체의 흔들림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타이어는 크게 노면의 단차를 밟으면서 크게 흔들리지만 차체는 거의 흔들림 없이 통과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속 90 정도의 속도, 창밖에는 지금 바람이 제법 불고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거의 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시속 80에서 90 정도의 속도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노면 상태에 따라서 타이어 소음이 잠깐 올라올 때도 있고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용합니다. 노면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타이어 소음조차도 들리지 않고 아주 잔잔하게 엔진 소리가 바닥에 깔리는 정도, 엔진 소리조차도 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실내는 대체로 조용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속 100km인데요 RPM을 보면 약 1600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차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아주 살짝 들리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바람이 좀 부는 날이어서요 이걸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바람 소리는 크지 않은 편입니다. 속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 조향이 작동을 하죠. 자, 속도를 좀 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머리 지붕 위로 바람 소리가 제법 들리네요. 속도를 올렸더니 아주 빠른 속도까지 충분하게 힘을 내면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차 SUV죠. 대형 SUV이고 그렇게 이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온로드 상에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잘 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 차의 성격, 이 차의 목적에는 충분한 게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비춰본다면 이미 충분한 성능을 온로드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바람 소리는 아주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 피할 수가 없겠죠. 이 차의 단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 빠른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는 좀 더 커지지만 엔진 소리는 RPM이 3000 넘어 4000에 이르는 속도에서도 지금 4000인데요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불안함을 덜 느끼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제동 브레이크의 느낌도 아주 좋고요. 주위에 차가 없는 거 확인하고 좀 더 강하게 제동을 조금 강하게 했는데요. 차의 앞이 확 숙여질 법도 한데 그런 거 없이 차체의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제동을 이어갑니다. 차가 높죠. 높아서 이런 그 제동, 가속, 고속주행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체가 불안하게 반응할 위험이 큰 차입니다. 이를 알고 차를 제어해야 되겠지만 차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약간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흔들어 보는데요 이런 흔들린 반응은 차가 크게 반응을 하는 부분은 있네요. 아무래도 차체의 높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흔들림, 불안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고속에 이를 때의 문제고요.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00km, 90에서 100km 정도 속도인데요. 자, 스티어링 휠을 조금씩 흔들어 봅니다. 뭐 살짝 흔들림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크지 않죠.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고속 주행으로 반경이 큰 코너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자, 판문점 자유로에서 판문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개성으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길은 여기서 이제 곧 끊어지게 됩니다. 차체가 높아서 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강한데 차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많이 기운다 그런 느낌은 있네요. 자, 이제 통일대교 앞인데요. 여기서 길은 끊겼습니다. 돌아가야죠.
자,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륜구동입니다. 근데 차체는 높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죠. 진입했고요. 어우, 차가 많이 기우네요. 어우, 좀 차가 많이 기울어서 좀 불안한 면은 있네요. 타이어도 많이 울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는데 차체는 많이 기울고 타이어도 좀 힘들어 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차의 성격을 볼 때 저런 코너를 아주 높은 속도로 빠르게 돌아 나간다? 어울리지 않죠. 지상고가 높은,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SUV입니다. 게다가 오프로드 주행까지 염두에 둬서 만든 차이니만큼 이런 온로드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고성능을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겠죠. 이 차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로 자리를 옮겨서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로드입니다. 이제 차고를 좀 높이겠습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차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랜드 체로키는 풀타임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험로를 만났을 경우에는 로우 모드를 택해서 좀 더 강한 구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했죠. 차고가 최대로 차 높이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좀 시트 포지션이 많이 높아져서 차의 흔들림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오프로드에서는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차 높이를 최대한으로 높였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힘든 그런 드라이빙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흔들리면서 조금씩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게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그런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죠.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아주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는 차를 타면서 평생 오프로드 한 번도 안 가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 봄도 오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사륜구동 차를 몰고요. 좀 더 자연의 품 안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 보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봄이니까요. 움직이기 딱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데요. 완전히 정지 후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섰고요. 브레이크가 홀드 딱 되네요. 자, 한동안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네요. 한 3, 4초 정도 브레이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가속을 하면 되죠. 역시 문제없이 재출발을 하고 있고요. 굳이 L 모드를 넣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오프로드입니다. L 모드, 로우 모드를 사용할 때는 어떤 때냐, 아주 깊은 구덩이, 물길을 천천히 통과를 할 때거나 진흙 구덩이에서 차가 휠스핀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견인을 한다거나 할 때, 즉 아주 강한 구동력으로 천천히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L 모드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완전히 경사가 급하고 급경사에 급코너가 겹쳐 있는 코너인데요. 자, 차가 울컹울컹 하죠. 이게 뭐냐면 타이트 코너 브레이킹 현상입니다. 아주 타이트한 코너에서 스티어링으로 완전히 감아서 돌아갈 때 전후 좌우의 회전 차이, 각 타이어의 회전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가 부드럽게 나가지 못하고 움찔움찔 뒤뚱뒤뚱 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륜구동 시스템의 고유의 현상입니다. 이처럼 그랜드 체로키가 오프로드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쿼드라 드라이브 2 4휠 드라이브 시스템 덕분입니다. 쿼드라 드라이브 2 시스템은 전후의 구동력 배분은 물론이고 좌우로도 구동력 배분을 완전히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 바퀴에만 100%의 구동력을 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프의 사륜구동 시스템 중에서도 좀 더 앞선 그런 기능입니다. 쿼드라 트랙 2 시스템도 있는데요. 앞뒤로, 앞 혹은 뒤로 100%의 구동력을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쿼드라 드라이브 2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총을 쏩니다. 총을. 아주 험한 오프로드에서도 이 차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찝이라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능과 기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자, 다시 로우 모드로 가면 FCW 사용 불가이고요. 그리고 내리막길 주행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완전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시속 2-3km 정도 속도가 되겠죠. 자, 어쨌든 조금 거친 듯 하지만 내리막길 주행 제어까지 가능하고요. 4WD 로우 기어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천 후 4WD 모델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쿼드라 드라이브 2 시스템을 가진 이 차의 크롤비는 44.1대 1입니다. 크롤비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은 아주 천천히 아주 강한 힘으로 차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락크롤링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만큼 오프로드에서 강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히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와 봤는데, 이 정도 길에서는 이 차의 어떤 뭐 반의 반, 거의 뭐 10%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하면 될까요? 이보다 험한 길에서도, 이보다 아주 험한 거친 길에서도 이 차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프로드 주행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가 떠 있습니다. 재질의 단면도 드러나고요. 지붕과 윈드실드 앞창이 만나는 이 부분이 마무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집 브랜드 최고의 SUV라고 한다면 이런 마무리도 좀 더 야무지고 꼼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뒷창은 3분의 1밖에 열리지 않는 데다가 원버튼으로 개폐가 되지 않습니다. 열리고 닫히는 동안 계속 버튼을 누리고 있어야 작동이 됩니다. 좀 편리하지가 않죠. 게다가 차창이 열리는 폭이 좁아서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리막길 주행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우 모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로우 모드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구간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4WD 로우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를 중립으로 옮겨야 됩니다. 차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차를 멈추고 기어 레버를 중립으로 한 뒤에 변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변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좀 번거롭습니다.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차가 슬금슬금 움직이는 중에도 로우 모드로 변속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로 유지 장치죠. 레인 키핑 어시스트는 간혹 차선을 놓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완성도 높게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드 체로키 3.0 서밋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을 온로드에서도 오프로드에서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프로드에서 좀 더 강한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은 8,080만 원인데요. 최고 수준의 SUV를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그랜드 체로키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능에 못지않게 가성비 역시 최고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젊었을 때 랭글러를 타고 천지사방을 누비던 사람이 좀 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그랜드 체로키를 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랭글러가 오프로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라고 한다면 그랜드 체로키는 거기에 더해서 온로드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